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 아우 그마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것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유승호, 전용준 피아니스트 두 분께서 연주해 주신 더 돌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돌핀? 네. 왜? 아무리 찾아도 햄버거 집에 맞는 재즈곡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도대체 뭘로 갖다 붙이냐 고민하다 생각한 게 어떻게 붙였어요? 방금 아치니까. 아치 이렇게 네. 돌핀 모양?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단하다 정말 이 비슷하네. 좀 없기는 한데 양해해 주시고요. 찾아내는 것도 진짜. 네. 아무튼 지난주 금요일 네. 저녁에 저희가 이제 GV를 처음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많이 오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왔죠. 네. 네,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멀리서도 오시고. 몇 명이 오셨는지는 정확하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많이들 오셨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꽤 많이 오셨고요. 네. 분위기도 저는 솔직히 좀 걱정했거든요. 하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중간에, 네.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GV장에서는 얘기했는데 가끔 같이 영화를 보러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GV 뭐 이런 거가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시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네.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죠. 오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죠. 나가고 듣다가 아니, 뭐 나가고. 되게 유명한 평론가가 해도 네. 기본적으로 나가는 숫자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야 근데 뭐 정말 객관적으로 재미가 없긴 없다. 이 GV가 재미가 없긴 없다. 네. 우리가 나가서 하면 저거보단 재밌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네. 막상 이제 GV라고 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네. 이거 나가면 그쵸. 기분이 어떨까. 저는 사실 생각을. 그 고민 안 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 나가는 경우는 보통 뭐냐면 영화만 보러 왔다는 상황이 있을 때 나가는 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최신 개봉작에 관한 그쵸. 상황이고 네. 이 영화는 다 된 형제 영화를 이렇게 먼 데서 하는데 온다는 거는 이제 영화보다는 GV에 더 가중치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내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GV를 듣는데 못 들어주겠는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나갈까봐 우리 GV를 듣다가 그래서 저는 고민했던 게 나가는 게 고민이 아니라 내가 개판치 못하나 그래. 내가 했던 유일한 고민은 야 할 말이 없는데 그것도 뭐 다르된 형제를 영화를 가지고 내가 뭔 얘기를 하나 그지. 근데 오히려 한 그 명도 고민이 안 나가셨어요. 네. 네, 한 명도 안 나가시고 끝까지 다 거의 뭐 팬미팅이었죠. 거의 물어봤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듣고 이걸 집이 때문에 오신 분들 그렇죠.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팟캐스트를 모르고 오신 분이 한 명 계셨어요. 네. 딱 한 명. 나머지는 네. 모두 팟캐스트를 팟캐스트를 듣고 분의 오신 4 거잖아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한 아니요. 명이었구나. 네, 한 팟캐스트를 모르시는 분 혹시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네. 딱 한 명. 맞아요. 네, 들으셨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고 앉아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차마 이 들기도 하고. 분위기에 나갈 수는 네. 없었겠다. 막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갈까봐 걱정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즐거웠습니다. 그런 영화도 약간 프리미어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미리 틀고 최신 개봉작으로 우리까지 얹어져 있으면 뭐 좀 꽤 채울 수 있겠는데? 오 그래요. 이런 생각?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아니, 저는 놀란 게 우리 할 말 좀 많을 때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 에피소드를. 근데 거기서 우리끼리 막 이런저런 사실은 관객과의 대화 조금 뒤에 몰려 있었고 질문 받는 정도밖에 못 했고 사실 네. 우리끼리 많이 계속 얘기했죠. 떠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1시간이 거의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맞아. 사실 얘기도 못한 것도 있는데. 네. 그렇죠. 저는 그냥 얘기 좀 하려다가 1시간이 넘었네? 이제 이러고 나온 기분? 그래서 할 말이 좀 있긴 있다 우리가. 그런 건 있더라. 이렇게 팟캐스트처럼 이렇게 치고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었던 게 이게 앞으로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마이크를 손으로 들어야 되니까 네. 말할 때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툭 못
못 뛰어들겠더라고. 그렇다고 할 말도 없는데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지. 이게 배 감독이 길게 얘기한다 싶으면 그냥 마이크 내리고 있고 있으니까 이게 끊고 들어가면 마이크를 들어서 해야 되는 요 동작 때문에 약간 주저하게 되더라고. 아니 그리고 그래. 또 이렇게 저희끼리 있을 때는 좀 늘어진다 싶으면 확 끼어들어가지고 뭐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경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앞에 있으니까 맞아. 그분들한테 뭔가 이 신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번 끊고 싶어가지고 헛소리 하려다가 참았어요 좀. 그러니까 말을 자르는 게 되게 공손하지 못한 것 같은 분위기가 그게 돼요. 제 말이 기었다는 얘기죠. 전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다들 들어줄 만한 말을 내가 떠들고 있구나. 배 감독 약간. 얘기할 때마다 한 두세 번은 끊을 타이밍이 있었는데 녹음 같으면 그러게. 근데 아무튼 뭐 굉장히 생각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선했고요. 재미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신 분들도 뭐 같이 즐겁게 웃고 얘기하고 뭐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지방에서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월차를 내고 네, 월차 내고 오셨다고 네. 그래서. 따님하고 같이 오신 것 같던데 네. 충남 홍성에서 네. 일부러 네. 이거 보러 오셨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예,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네. 저희 이제 집이 딱 끝나고 다들 다 알고 보니 이게 댓글 사진 막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니까 눈에 익은 아이디 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거기 다 앉아 계셨더만요. 근데 다 질문 쭈뼛쭈뼛 안 하고. 하다가 그냥 집에 가셨어. 약간 이게 조금 우리도 약간 감질맛 나고 아쉽기도 하고 끝나고 어수술하게 끝나버려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뭐 우리가 뭐 옥상 정원에서 뭐 틀거나 낙원상가나 뭐 이런 걸로 만약에 하면 더 좀 이것저것 이벤트나 대화의 시간도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하여튼 들고. 뭐 그 스크린도 마련하고 뭐 하니까 조만간 저희가 재밌는 자리를 네. 한번 또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해드릴 영화는 파운더. 파운더. 네. The Founder. 네. 네.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How the heck does a 52-year-old, over-the-hill milkshake machine salesman build a fast food empire with 1,600 restaurants at an 맥도날드. revenue of 700 맥도날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persistence? Prince Castle sales. 네. 줄거리 소개예요? 아, 뭘 더 어떻게 얘기해? 뭐야. 맥도날드, 그렇지. 옛날에 승국이가 이 비슷하게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마음을 알겠더라고. 아, 그치. 짧게 한 적이 있었지. 아니 뭐 이거 주저리 뭐 쓰려다가 뭐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맞아. 이거, 여러분이 되게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뒷얘기를 많이 얘기하면 안 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그죠?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히 짐작과는 달랐고 야, 짐작과는 다른 걸 넘어서 좀 세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뭐 좋은 쪽으로, 좋은 좋은 쪽으로. 네. 배 감독님은 아, 햄버거 먹고 싶어서 정말 혼났어요. 영화 보는 내내.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진취적 기상, 네.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꿀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네. 자, 그래서 그러면 한마디 총평을 한번 배 감독님부터. 맥도날드는 미국이다. 맥도날드는 미국이다. 네. 제 한마디 총평은 돈과 권력의 민낯. 돈과 권력의 민낯. 전 사실 전혀 이런 거라고는 생각 못 하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네. 저는 미국이다라는, 저거 지금 미국이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 수많은 서부 영화들도 떠오르고 네. 미국 건국사가 생각났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내꺼 빨리. 자, 그럼 황 대리님 황 대리. 한마디 총평. 저는 약간 너무 되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 이게 되게 뭐 배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 건국시나 진배 다를 바가 없는 게 되게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대놓고 미국적이다 맥도날드가 라는 말부터 걔도 최근에 저희가 LA 출장 갔다 오면서 봤던 것 중에 재밌었던 게 66번 루트라고 나오잖아요. 도로. 네, 네. 그게 되게 미국의 개척 정신을 상징하는 도로거든요. 그렇죠. 네.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로지르고 그 끝에 있는 게 산타모니카 항이던데 뭐 그걸 막 되게 저희 이번에 갔을 때 되게 막 되게 의미 부여해가지고 막 도로 표지판도 뭐 기념품으로 팔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 대단한 도로라고 그랬나 이렇게 뭐 같이 간 일행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의 상징적인 도로라고 이게 또 보란 듯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한국 관객들이 느끼는 지점을 보다는 확실히
미국인들이 보면 엄청나게 와닿는 게 많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흥행 성적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뭐 그 얘기도 들었어요. 있을 때 미국인으로서 아니면 미국에 정착하게 된 사람 이민자든 자기 이름으로 맥도날드 점포 하나를 갖는 거 그건 미국 성공의 상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에 있어서는 네, 그 근간을 다루는 이야기니까 훨씬 더 세겠죠. 아, 주유소 같은 건가? 그런 거 그걸 넘어서는 거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주유소 가지고 있으면. 최고죠. 사진관이나 뭐. 근데 주유소. 그게 이상한 게 영화에서도 나오는 게 그냥 돈 벌 수 있는 점포 하나를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미국의 상징인 어떤 문화 하나를 내가 소유한다. 뭐 이 그렇지. 정도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어디서나 부동산은 필승이다. 결국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필승. 답은 부동산이다. 네. 그런 이야기. 네. 자, 그러면 황 대리님께서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십시오. 네, 기본 정보입니다. 러닝타임 115분이고 4월 20일 날 개봉했습니다. 15세 관람가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288개의 스크린에서 개봉했고 현재까지 1십 100, 1000, 9489명 관람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맥도날드 아니, 얘기인데. 사실 이거 팟캐스트 아니었으면 네. 저도 건너뛰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그렇게 딱히. 저는 그냥 딱 보면서 무조건 재밌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래요? 네. 왠지 이렇게 우리나라와 정반대인데 뭔가 실사를 기반으로 한 특히 유명한 인물을 다루는 영화에 있어서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완성도는 항상 만족스러웠어가지고 굉장히 기대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노출 빈도가 너무 예, 예. 적다 싶었어요. 노출을 하면 예고편이나 뭐 그렇죠. 이런 광고 뭐 돈을 많이 안 썼는 것 같아요. 안 먹힌다고 생각했나? 네. 나름 CGV 아트하우스 배급이거든요. 네. 아무 데서도 못 봤어요. 그죠. 네. 저도 그래서 찾아보다 이게 개봉하네 이렇게 찾아볼 정도였으니. 저는 궁금했던 게 아니 맥도날드 다루는 얘기인데 왜 맥도날드랑 같이 프로모션을 안 하지? 했는데 보고 나니까 안 하면 하더만. 그치 프로모션하면 큰일 나지 지금. 할 그렇지. 이유가 없더만. 네. 차라리 그냥 버거킹으로 하지. 속여가지고. 실화라서. 하여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CGV 뭐 압구정에는 맥도날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안 했나? 하여튼 그렇고 조니 행콕 감독 연출입니다. 2002년도에 루키 연출한 적이 있고 2004년도에 알라모, 2009년에 블라인드 사이드, 2013년도에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 저는 개인적으로 한 편도 본 영화가 없는데 저도 없어요. 저도 없나요? 네.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렇게 알려진 감독은 아닌 것 같고 주인공은 마이클 키튼입니다. 네. 나머지는 뭐 닉 오퍼맨, 존 캐럴 린치, 린다 카델리 출연하는데 사실 마이클 키튼 말고는 이제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그 아내가 원래 아내로 나오는 그 로라던이라고 굉장히 연기 잘하기로 유명한 여배우가 나오는데 굉장히 아트하우스 계열의 영화에도 나오고 하여튼 연기를 진짜 잘하는 그 나이 때 정말 연기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자꾸 누구 아내 뭐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네, 좀 아쉬운. 그리고 그 맥입니까 딕입니까? 그 키 큰 대머리 형. 그거 네. 본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조디악에서 범인으로 나왔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답니다. 되게 순하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왠지 칼로 쑤실 것 같은. 마이클 키튼이 죽을 줄 알았어요. 저는. 키가 엄청 크더라. 그렇죠. 네. 그렇죠. 190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조디악 때 그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이거 하다가 승질남 가가지고 막 이렇게 또 그치. 한번 휘젓고 막 이런 거 아닌가. 그지. 저는 그 기름 튀기는 기계에 얼굴 한번 들어가나 막 그런 생각 잠깐 너무 했네. 순진하고 순수하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네. 제작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많이 갈리던데 2,500만 불이라고 적힌 데도 있고 700만 불이라고 적힌 데도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 약간 700만 불에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은데 뭐 마이클 키튼 말고는 뭐 딱히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싶어서 한 700만 불 정도 들었지 않았을까? 하여튼 뭐 그런 예상을 해보고 지금까지 수익은 2,700만 불밖에 안 돼요. 약간 흥행은 못하고 폭망했고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올해 초에 개봉을 했던 것 같은데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하여튼 개봉을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스코어가 합쳐진 건데도 2,100만 불밖에 안 되는 걸 봐서 흥행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야기만 봤을 때는 실패할 만한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지점을 충분히 던지는데 미국에서도 왜 이렇게 흥행 못했지?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그 약간 애매한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예고편이랑 뭐 이런 걸 좀 보면서 기대했던 바는 일단 충족이 되지 못했는데 그게 영화가 이상해서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전개하게 만드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어떤 방향이 굉장히 선명하고 충격적이었냐, 혹은 뭐 굉장히 나한테 잔상이 많이 남는 감상적인 면을 건드렸느냐 했을 때 조금 건조하고 덤덤하게 찍혀 있는 느낌?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하다고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논조를 정하고 달려가는 영화라기보다는 이면을 보여주는 약간 그렇죠. 그런 영화로 다가와서 기대한 거랑은 약간 기대하고 간 거에 비해서는 대부분이 뒤통수로 맞고 나오는 네.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다고 좀, 그러니까 약간의 과장도 들어갈 법한데, 네.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막, 초반에는 그래도 전형적인 성공 신화의 어떤 과정을 쫙 부르면서 엄청 고조될 것 같다가, 뒤에 이제 약간 방향 틀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네. 거기서 좀 멋을 부리거나 뭔가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우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신화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네. 그냥 되게 덤덤하게 그냥 보여주고 끝내버리는 이게 저는 전에 다른 걸 못 봐가지고 아 이거 저 맥도날드에서 네. 돈 내가지고 아 맥도날드 홍보 영화인가 보다. 중한 뭐 처음에 초반 네. 정도까지는 그렇죠. 아, 뭐 이거 그래서 잘 살았다는 얘기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방향이 바뀌니까 네. 이게 야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맥도날드 홍보를 진탕 해가지고 진짜 막 햄버거 당장 떼어서 먹을 마음이 들게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뭔가 우리가 익숙한 감동까지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 창업자가 이 양반의 삶 자체가 딱 지금 이 영화에서 주고 싶어하는 어떤 드라마적인 재미를 네. 딱 주는 인간형이니 뭐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걸 막 비운에 혹은 뭐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처럼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랬지만 이 이면에는 뭐 예를 들면 이스트우드 감독이 연출한 제이 에드가 전기 네. 영화였나요? 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무게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전개로도 근데 그런 건 안 한 것 같아요. 제이 에드가가 클린트 이스트가 연출했었나요? 네. 진짜? 나 왜 내가 지금 마틴 스코세지로 알고 있었지? 이스트우드. 그 CIA인가요? FBI 국장 에드가 후보 전기 제이 에드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막 이 사람의 알듯 모를 듯한 양면성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되게 막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뭔가를 네네네. 의욕무성한 그의 삶을 뭔가 이렇게 레이어로 막 겹쳐가지고 네. 묵직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이스트우드 감독의 연출. 이 영화는 전혀 아닌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굉장히 덤덤하게 그냥 딱 표상만 보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뭐 이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저도 약간 소셜 네트워크 영화가 생각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고 하면 이거 그냥 편집이 되게 독특했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도 다루는 게 이제 스피디 시스템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맥도날드 그 버거 만드는 그 신속한 과정들을 편집을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래.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엄청 빠른데 딱 정해진 공식대로 딱딱딱 찍고 넘어가고 딱딱딱 찍고 넘어가고 그냥 의도적으로 굉장히 빠른데 뭐야 이게 편집 못해서 이런 건가 싶은데 또 길게 잡아줄 땐 잡아주는 걸 봐서는 되게 그런 논조랑 영화에 다루는 내용이랑 붙여놓은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 자, 그래서 평론가들의 평점은 뭐 다 좋습니다. 제일 낮은 사람이 김혜리 3개 주셨는데, 네. 슈퍼사이즈 힘, 자본주의적 인간의 초상, 이화정 씨가 3개, 주의, 성공신화 아님. 우리 평식이 오빠 3개 반 주셨어요. 어요. 배부르나 더부룩해. 허나몽 씨는 4개, 맥도날드 개척사로 우회한 햄버거 웨스턴. 이번에 나랑 허나몽 평론가랑 약간 조금 링크가 되네. 이용철 씨가 3개 반, 비판이냐 교훈이냐 어느 쪽에서 봐도 좋을 미국식 우화. 김현수 씨가 3개 반, 영원히 맛볼 수 없는 오리지널 맥도날드 햄버거를 추모하며. 김소희 씨가 3개 반, 가족주의 경영 철학은 진짜 가족보다 원대했다네. 그리고 한동원 씨가 3개 반, 승자독식 자본주의 잔악무도 성공 동화. 뭐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이냐 교훈이냐 어느 쪽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이 영화의 약점이 아닌가. 아, 그렇죠. 더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소셜 네트워크는 그 되게 이제 주인공에 대한 감정적으로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좀 볼 수 있게 만들거나 하여튼 뭐랄까 그러니까 좀 무드가 조성이 됐는데 이 영화는 마이클 키튼 얼굴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입을 하기 좀 힘들게 영화를 찍어놓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얘가 어쨌든 좋은 일을 하든 좋지 않은 일을 하든 감정적으로 이입을 해서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얘를 굉장히 제가 저런 선택을 하다니 이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에 확실하게 설 수 없게 스케치하고 지나가는 느낌이 좀 컸거든요, 이 영화는. 약간 한 발 빠진 듯한 네. 느낌이 좀 있기는 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장면에서도 감정을 고양시키는 장면이 없어요. 이게 편집을 빨리 풀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보면 뭔가 입장이 느껴지려면 어떤 부분에서 감정을 고양시키나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영화를 통틀어서 뭔가 한 부분을 잡아서 고양시키는 장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시작과 끝이 그런 것처럼 그냥 스크린을 보고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건 관객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적어버리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보면 자기만의 영화가 되는 건데 사실 뭔가 한쪽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조차 잘 없는 네. 그런 영화라서 어떻게 보면 맘 주기 힘든 영화라서 그치. 흥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네. 반대로 그게 약간 미덕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막 되게 좀 잔상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혹자들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이거를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렇게 끝냈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마이클 키튼의 얼굴이 굉장히 한몫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뭔가 비전을 보는 장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막 인해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이입을 못하고 있지? 했을 때 보면 마이클 키튼이라는 사람을 캐스팅한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성공 요인, 이 영화의 퀄리티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하여튼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이 좋은 감정을 느끼든 아니면 야망을 품는 장면이든 이거 약간 그냥 일반적인 성공 신화가 아니라 어떤 또라이의 머릿속을 우리가 따라가 보라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다른 건 잘 안 하고 담담하게 연출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 저는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적어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냥 뭐야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라고 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큰 물음표 하나를 던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흥행 성적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미국에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10,000명 정도 뭐 가까스로 그 되게 희한해요. 미국에서 안 통하면 절대 뭐 딴 데서는 통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러게. 미국에서 흥행을 못 타버리니까 그럼 뭐 딴 데서 그렇게 볼 이유도 없지 않나? 약간 소품처럼 느껴진 게 아닐까. 미국에서 사실은 이 인물을 만약에 조명했다면 네. 사실 좀 큰 프로젝트로 제대로 뭔가 문제작이 될 수도 있고 좀 걸작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프로젝트였어야 되는데 프로젝트 자체가 사이즈가 안 맞는 소품 같은 영화가 나와버린 경향? 그러니까 평론가들도 점수를 많이 준 거 보면 네.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굉장히 신선한 포인트도 있고 네. 나름대로 그냥 뻔히 짐작하고 들어왔던 내용대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으니까 좋은 면은 있는데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는 네. 뭔가 대단한 성공 신화거나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기승전결이 딱 있어서 팍 이렇게 해소가 되고 나가는다기보다는 다 보고 나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찝찝하기도 하고 네. 뭐지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뭐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니까 네.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막 영화 좋더라라고 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면 좀 있는 것 아니면 같기도 하고. 다루고 있는 인물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 그러면 뭐 그 제품이 어찌됐든 간에 그 인물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잖아. 뭐 에드가 후보 그러면 뭐 FBI에 뭐 한때 쥐락펴락했던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한 가지 에피소드들을 다 생각날 법한 사람인데 저도 희한한 게 맥도날드 그렇게 많이 보고 많이 가서 먹었는데 이거 맞는 사람 누구지? 이 맞는 사람의 뭔가 평전인가 찾아볼 생각을 한 번도 못했던 걸 보면 이 사람의 인물의 삶이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이 대중적으로 인물이 부각되는 삶을 산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그런 영화적인 흥행 성적도 제가 게을러 가지고 이 사람을 다룬 다른 영화가 있는지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약간 그런 이 인물의 삶 자체가 뭔가 막 대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주제의식 자체가 대중이 이렇게 딱 몰입을 하거나 대중이 확 환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야. 이거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돼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2부에서 제가 자세하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근데 뭐 볼만하다. 네. 영화는 나쁘진 않다. 네. 사전 지식을 찾지 말고 보시라. 그렇지.
아, 그냥 절대, 보셔야 됩니다. 절대. 네. 예. 나 아무런 예고편도 못 보고 봤어요. 뭐 이렇게 찾아보시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냥 가서 보시면 됩니다. 맥도날드 얘기다 정도만 알고 그렇죠. 그 이상 찾아보면 안 돼요. 네. 굳이 네. 뭐 보면서 빅맥을 챙겨갈 필요가 없다. 네. 자,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전 햄버거를 자주 못 먹잖아요. 자주 먹나 다들? 저는 햄버거를 되게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것도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먹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햄버거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아, 그때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직. 저는 그 도시락 남한테 주고 햄버거 먹고 아, 막 그래요? 이랬고 햄버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집 앞에 학교 앞에 달라스 햄버거라고 있었어요. 그냥 아주머니 혼자 하시는 체인점도 아닌 달라스 햄버거라고. 네. 달라스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그 햄버거 집이 아주머니가 근데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돈을 몇백 원씩 더 받고. 수제버거네. 예. 그 당시 수제버거죠. 그래서 계란 후라이 2개, 패티 2개, 양상추 빼주고요. 막 이러면서 막 피클 막 해서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이렇게 도시락 막 하고 하실 그 형편이 잘 안 되면 제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달라스 햄버거 주인 아줌마한테 그냥 한 단씩 주고 아무 때나 오면 햄버거 주라고. 진짜. 네. 이야. 어머니가 그때 약간 몸이 좀 그러셔가지고 막 이렇게 매 끼니 이렇게 해주시기 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달라스 햄버거를 이렇게 키핑해놓은 햄버거 찾으러 가서 먹고 이랬거든요. 햄버거 키핑 시스템. 네. 야. 그 가면 이렇게 잘 해줬어요. 근데 그때 햄버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햄버거를 잘 안 먹는데 이 몇몇 장면에서 이 햄버거의 품질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치.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얼마나 장인정신이 필요한데. 그럴 수 있겠네. 햄버거를 월식으로 먹었다. 근데 얘기하는 달라스 버거를 제가 아니까 참 더 정말로? 속상하네요. 아, 그래요? 아마 대구에만 있었을 거예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네. 그게 말은 달라스 버거지만 사실 지금의 김밥 천국 같은 데거든요. 거기 가면 떡볶이 팔고 다 팔아. 아, 그래요? 떡볶이 팔고 돈가스 팔고 다 파는데 그리고- 버거도 판다. 그래요. 뭐 이런 그리고 그 집이에요. 버거가 그 막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 야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왜 옛날 경양식집 돈가스 먹으러 가면 이렇게 사라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주고 하는 그 패티가 돈가스 나오고 막 그래. 아, 그래요? 그런 사라다를 막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랬구나. 맛집이었어. 맛있었는데. 내가 아는 게 더 속상하다. 되게 자, 그러면 황 대리님께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저 같은 사람한테 추천하는데 저는 평전 같은 거 찾아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인물의 1대1 다룬 영화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만든 헐리우드에서 만든 1대1 영화는 꽤나 볼만한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실 겁니다. 네. 저는 오히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볼 만하다. 아, 봐야지. 봐야지. 그래서 뭔가 창업 내지는 뭐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서 보시면 생각보다 생각할 포인트가 많을 거다.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죠. 그 영화가. 저기서 저런 내가 마케팅 하는 사람이 저런 코멘트를 내가 해야 되는데. 전기 좋아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생각보다 하여튼 괜찮은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네. 볼 때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맥도날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맥도날드 초창기 얘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 맥도날드가 저 때부터 있었어? 부터 시작해서 아, 저게 저렇게 발전한 거야? 뭐 맥도날드를 안 먹어본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싶으니까. 막상 보시면 그렇게 막 실망하실 분들은 거의 드물 것 같은데. 지루할 틈 없이 쭉 이야기 흘러가고요. 러닝타임이 거의 재밌어요. 2시간에 가까운데. 재밌어요. 그리고 그냥 포스터만 보고 전혀 어디서 보이지 않으니까 네. 아, 망자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네. 그냥 꼭 한번 가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를 보시고 나왔을 때 햄버거 가게가 보이면 달리 보일 거예요, 이제. 맥도날드든 버거킹이든 그럴 수 다 있죠. 달리 보일 네.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아무튼 파운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드리고요. 네. 유승호, 전영준 씨가 연주해주시는 더 돌핀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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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